전국적으로 이민세관 단속국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출근과 등교, 소비 등을 멈추고 아이스의 강압적인 단속 방식을 규탄하는 셧다운 캠페인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CNN 앵커 출신 프리랜서 기자가 미네소타주 아이스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성매매 문제가 인근 부촌 지역인 라치몬트 주택가까지 확산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을 강타한 겨울 폭풍 이후 한파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일명 슈퍼푸드로 불리는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한 수십 명이 집단으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오늘부터 주말 내내 이민세관 단속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내셔널 셧다운 캠페인에 따르면 오늘 전국적으로 출근과 등교, 쇼핑 등 일상 활동을 멈추고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압적인 단속 방식을 규탄하는 셧다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콜로라도와 뉴욕, 애리조나, 펜실베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며 항의했고 소상공인들도 자발적으로 휴업하며 연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곳곳에서 반대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앞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를 비롯한 100개 이상 도시에서 아이스 반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ICE has gone too far. What we have seen happening in Minneapolis is just too much. I think it's time for us to stop this madness. The president should honestly dismantle ICE and let the law enforcement do law enforcement and get rid of this mass terror that is coming to our street.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벌뱅크와 치노힐스, LA 다운타운과 할인타운 그리고 폰타나 지역에서 규탄 시위가 열렸으며 주말에도 코로나와 헌팅턴 비치, LA 시청 앞에서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시위를 적극 지지하며 일부 의원들은 동참 의사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 CNN 앵커 출신이자 독립 프리랜서 기자인 돈 레몬이 미네소타주 아이스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인트폴의 한 교회에 난입해 아이스 반대 시위를 벌인 4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중 시위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레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교회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이민세관 단속국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공민권 침해와 종교 자유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레몬 측은 해당 교회의 출입은 기자로서의 취재 목적이었다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Last night, federal agents arrested journalist Don Lemon in Los Angeles after he recently covered protest activities in Minnesota. Once again, the administration is behaving no differently from police states and authoritarian regimes across history. They've arrested a journalist for the crime of doing his job. 현재 연방법원은 레몬의 행위가 언론활동과 정보 전달의 범주에 속해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고소장 접수를 기각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장에서 체포된 4명 외에도 법무부는 레몬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해 기소를 추진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주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공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경찰이 불법 체류자 체포 등 아이스의 이민 단속 작전을 돕도록 연방 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지역 치안과 범죄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n't buy the argument we have to be there because ICE needs the help. Because we have other responsibilities for our local law enforcement. They should not need local police to do their jobs.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내 경찰은 아이스의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할 수 없고 아이스와 각 카운티가 맡은 협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 아이스가 체포한 인원을 지역 내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 거리를 괴롭혀온 성매매 문제가 이제는 인근의 대표적 부촌 라치몬드 주택가까지 침투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A시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선포했지만 취재진이 어젯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LA 일대를 잇는 웨스턴 애비뉴 한복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거리로 나온 여성들이 익숙한 듯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도 별다른 경계 없이 반응합니다.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아온 길거리 성매매가 최근에는 부촌 지역인 라치몬트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When we had to go early in the morning, like 7:30, I would see the young girls. Very young girls. Makes me sad. 성매도자들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리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대낮부터 노출이 심한 차림의 여성들을 주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t's pretty out usually because this is like the closest like residential neighborhood. It is what it is. It's been around forever. It will always be around. I think this neighborhood in particular takes a lot of. 웨스턴 애비뉴 일대의 성매매 관련 체포는 지난해에만 372건, 단속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도 연달아 앞두고 있는 만큼 LA 검찰과 경찰, 시당국까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자뿐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현장 적발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범죄 구조 전반을 겨냥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중심 지역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신원 공개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I'm going to put your picture and your name on a website. And if I put it on a website after you've been convicted of this crime, guess who's going to see it? The entire world. 미성년자 성매매는 가중 처벌하고 거리 가로등 추가 설치와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communities are not ignored, that their quality of life is just as important as, some of the wealthier parts of the city, but we want to give them solutions that we think can work and can solve this issue permanently.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LA시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서 성매매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전직 국세청 직원에 의해 무단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 재무부가 납세자 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전직 IRS 직원인 찰스 에드워드 리틀 존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부유층 인사들의 세금 신고 정보를 뉴욕타임즈 등 언론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세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리틀 존은 지난 2024년 세금 정보 유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국세청과 재무부가 보안과 감독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명예훼손과 재정적 손실, 공적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경우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 이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폭설로 거리에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당 60에서 120톤의 눈을 녹일 수 있는 대형 온수 장비 8대를 가동해 대규모 제설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맨하튼 곳곳에서 덤프 트럭들이 눈을 실어 나르고 온수 장비를 활용해 녹인 눈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폭설 이후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에서는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으면서 주차된 차량이 얼음으로 뒤덮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설 이후 이어진 극심한 추위로 뉴욕 지역에서 최소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명 슈퍼푸드로 불리는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해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 전역 28개 주에서 라이브 1업 분말과 와이낫 내추럴 캡슐로 판매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65명에게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링가잎 분말이 오염 원인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두 제품 모두 리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품들은 아마존과 이베이, 월마트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도 판매됐습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보통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대부분 수일 내 회복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제품을 만졌을 경우에는 뜨거운 비눗물로 도구와 표면을 깨끗이 세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독감 양성 판정률이 17.1%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무려 11%포인트나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방문객 중 독감 의심 환자 비율도 7.7%까지 치솟았고 관련 입원 환자도 일주일 새 222명에서 26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독감 유행이 당분간 최고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생후 6개월 이상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독감 백신은 중증 질환과 입원, 사망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아플 때 외출을 자제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방법이라며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관세 논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대화가 더 필요하며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상무부를 찾은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넘게 관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해 합의 도달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내비쳤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좀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대화를 계속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번 방미 기간 중 더 이상의 협의는 없으며 귀국 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이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미치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린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미국 현지서 잇따라 만나 관세 협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어제 오후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앞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는데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보 유출 3천 건이란 근거 소명하셨어요? 자체조사 국정원 지시 받았다는 말 사실입니까?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를 없애고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고객 정보가 3천 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쿠팡 발표에 10,000배에 달하는 3천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또 전직 중국인 직원이 버린 노트북도 직접 회수해 경찰에 제출했는데 이 같은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셀프 조사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위증한 혐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도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21일 귀국한 뒤 9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장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과천시장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천시장은 4년 전에는 경마장을 이전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800세대 공급 부지로 선정된 경기 과천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주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전을 환영했습니다. 저희는 알턴리가 빠졌어요. 경마장 옆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도박장인데 결국은. 과천시는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마장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도 교통 혼잡을 우려했습니다. 교통도 오르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과천시장은 4년 전에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경마장 세수가 250억 원대로 떨어졌고 3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주변의 경마장을 존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이후의 활용 방안은 윤석열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태릉 골프장 인근. 이곳은 6년 전에도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좌초됐던 곳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교통 문제입니다. 태릉 골프장과 주택가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이 일대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일단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도 다 저렇게 되면 여기가 좀 발전이 되지 않느냐. 너무 꽉 막혔잖아요. 육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우려에 대해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대책은 물론 일자리 조성 방법이나 기업 유치 방안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요구에 대해선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까지 7, 8년이 걸리고 공공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3주 만에 신천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상가 건물 사무실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당원 명부 가입자를 확보하신 걸까요? 필라테스 프로젝트 입증 가능한 자료 다 확보하신 걸까요? 이곳은 바로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직접 신도 명단을 파악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번엔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연수원과 별장인 경북 청도 만남의 쉼터, 신천지 관계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신천지에 강경하게 대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는 걸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이 회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집단 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당원 가입이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총 목표와 확정수, 남은 수, 이어 팀별 할당량까지 정리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잘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7만에서 8만, 10만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 총회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원 가입을 독려한 교단 실세로 알려진 전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번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며 전 당원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분간 당 밖에서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명이 과하다, 안 된다는 게 소속 의원들 다수 의견인데 제명 의결에 찬성표를 던져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져버렸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뜻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의 혼자 생각대로 지금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장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명이라는 처분은 과연 납득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당원들이 갑론을박인 건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 이해찬 총리의 빈소를 찾은 장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 사퇴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 파문을 피해가려는 듯 당분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당명 변경 등 지방선거 당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겠지만 영남계 중진 등 80명의 다수 의원들은 관망하고 있어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무조건 합 못했다, 통합 못했다. 이 부분이 장동혁 대표의 모든 책임인가요? 지도부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 오던 장 대표 측근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 사퇴를 주장한 오세훈 시장을 정치꾼,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폄하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지도부 규탄 집회를 여는데 한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지만 새 과시를 통해 장 대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8일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당 밖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양로호텔, 요양원, 요양병원. 먼저 이 세 가지 시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보험 적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가 흔히 말하는 Assisted Living Facility, 즉 양로호텔입니다. 양로호텔은 병원이 아니라 주거시설에 가까운 것으로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약 복용 관리나 식사, 샤워,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거주합니다. 간호인력이 있더라도 의료처치가 중심은 아니고 재활치료나 집중적인 간호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로호텔은 메디케어로는 전혀 커버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든 상관없이 거주비와 돌봄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메디케어 역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양로호텔 비용은 커버하지 않으며 극히 제한적인 케어나 특정 시설에서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 대부분은 개인 자산이나 장기 요양보험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대안으로는 집에서 IHSS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널싱홈, 즉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장기간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머무는 시설로 혼자 생활이 거의 어렵고 지속적인 관찰과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핵심은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돌봄과 거주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요양원의 장기 거주 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디켈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메디켈은 요양원의 장기 거주 비용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 중 상당수는 메디케어가 아니라 메디켈을 통해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과 메디켈은 실무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즉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바로 이어서 재활치료나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 이용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 후 걷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뇌졸중 이후 집중적인 물리치료와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요양병원은 조건을 충족하면 메디케어 파트 A로 커버가 됩니다. 단 반드시 급성병원에서 최소 3일 이상 정식 입원을 한 뒤 바로 옮겨가야 하고 의사가 전문 간호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메디켈 자격이 안 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 메디켈, 쉐어 오브 코스트 메디켈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커버리지를 정리해보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최대 10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처음 20일은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커버되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하루당 정해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00일을 초과하면 그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면 양로호텔과 요양원의 장기 거주는 메디케어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양로호텔은 원칙적으로 커버되지 않고 요양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메디케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보장이 끝난 이후에도 의료적으로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메디케어이 2차 보험 또는 장기 요양 형태로 이어서 커버해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비용 분담 메디케어, 즉 쉐어 오브 코스트입니다. 일반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용 분담 메디케어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메디케어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충족한 이후부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나 요양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나 요양비 지출이 크면 비용 분담 메디케어를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